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스승이죠. 네.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형 계좌와 투기형 계좌를 구분해라. 투기가 하고 싶으면 섞지 말고 구분해서 해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투기형 계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투자형 계좌인데 투자형 계좌를 가지고 우리는 장기간에 갖춰서 노후 자산도 준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장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될 뭐 변수 같은 게 뭐 변동성 문제도 얘기하셨던 것 같고 제 생각엔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얘기하셨던 것 같고 그런 얘기들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네. 그 집사람한테 제가 퀴즈를 한 번 낸 적이 있는데요. 감히 집사람한테 퀴즈도 냅니까? 목숨을 걸고 퀴즈를 해야 되는. 네, 퀴즈를 낸 적이 있는데, 자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예. 그 자산이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수익률이 어느 게 제일 좋을 것 같냐라는 퀴즈였거든요. 첫 번째 자산이 한 해에 40% 오르고 그 다음에 30% 빠지고 또 그 다음에 40% 오르고 30% 빠지고 이걸 10년간 반복했을 때 예. 얘 얼마 될 것 같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30% 오르고 20% 빠지고 30% 오르고 20% 빠지고 10년간 계속했을 예. 때 세 번째가 20% 오르고 10% 빠지고 그거를 10년간 했을 때 제일 마지막이 5%로 첫 해부터 10년째까지 5%로 계속 그랬을 때 그랬더니 이제 그 5%는 일단 제외시키고요. 예. 그 밑에 세 개는 차이가 10%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 아니야? 결과가? 예. 왜냐면 10% 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엑셀에다가 그걸 딱 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죠? 40 오르고 30 빠지고 이걸 10년간 하면은요. 예. 1,000만 원이 10년 후에 900만 원이 돼요. 오, 올해 까먹은 거네요. 원금을 까져요. 예. 그리고 30, 20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1,200 얼마가 돼요. 20, 10을 하면 1,400 얼마가 돼요. 근데 5%씩 매년 벌면 10년 후에 1,63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저희가 20몇 살이 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는데 진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있는 거죠. 뭐죠? 토끼와 거북이. 아, 예. 그래서 이 작은 것 같은데 정말 꾸준하게 계속 잃지 않고 변동성이 적게 꾸준하게 가는 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다 다 이겨버린다는 거죠? 이겨버린다라는 거죠. 또 이제 궁금한 게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 부동산 불패 신화. 그러니까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믿음. 그러니까 주식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사실 우리 고객분들의 그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기 자산을 집어넣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주식과 부동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것도 그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산의 그 운용 원칙에서 보면 오래전부터 뭐 주식 몇 프로, 부동산 몇 프로, 뭐 채권 몇 프로 뭐 이런 식의 큰 그게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그거를 지키는 게 맞다고 보고 왜냐면은 살고 있는 집을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옮겨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을 떠나서 좀 가급적이면 나의 어떤 어떤 선택이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이제 그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긴 한데요. 자기 집 한 채는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이제 집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을 키워야 되는 선택이 있다고 하면 저는 주식과 채권을 어느 정도 잘 배합을 해서 그 목돈까지 가기까지의 그 길은 그게 이제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으로 노후 준비하셔야 될 중장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부동산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그냥 금융 주식 자산 비중을 좀 많이 높여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수익률이 걱정스러우신 거죠. 이게 과연 됐을 때 가능하냐. 이런 분들 위해서도 좀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부동산이 있는데 자기 경험으로는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것은 부동산을 통해서 벌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여유 자금은 또다시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저기를 가시는 경우가 많죠. 한국은. 그래서 이제 뭐 다주택자도 생기는 거고 뭐 그렇긴 하는 건데 체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금융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그 속도라든지 실질적인 그거는 한국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가입하고 있는 펀드 중에서 좀 오래된 게 2004년 2004년도에 한 17년 됐나요, 그러면요? 그렇죠. 예. 그때 가입했던 게 이제 중국하고 인도에 제가 1,000만 원씩 그때 가입을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게 2004년도니까 금융위기 이전까지 걔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불과 한 2, 3년 예. 사이에. 쫙 올랐네요, 그냥. 그렇죠. 예. 2배가 넘었으니까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얘가 딱 그 금융위기 1년 예, 2008년도. 그 시기를 겪으면서 그 2천만 원이 5천 됐다가 다시 2천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때 환매를 안 하고 그냥 홀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누군가에는 뭐 200도 큰 돈이고 2천도 큰 돈이고 2억도 큰 돈이고 있는데 제가 그 홀드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예. 그랬던 거거든요. 편안한 돈이었던 거죠. 예. 그렇죠. 흔히 투자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그렇죠. 너무 불편하지 않은 정도. 예. 그래도 2천이 5천이 됐다가 다시 2천이 됐는데 불편 안 한다는 건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속쓰리죠. 속쓰리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세상이 망할 수도 있다. 예. 뭐 그런 이제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2천이라도 내가 환매를 해야 되나? 많은 유혹에 빠지죠. 그렇죠. 예. 고민을 잠시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2천이니까 더 가자 해가지고 해서 지금 그게 이제 1억이 돼 있거든요. 오, 5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좀 이렇게 컨셉을 가져가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컨셉. 예, 그 스토리를 입히는 거죠, 예, 투자에. 예. 제가 그때 인도하고 중국한테 미션을 준 거는 내 투자금의 한 10배 정도는 당신들이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성장이 많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나라니까. 이제 그런 미션을 준 거죠. 5배가 됐으니까 여기서 100%만 더 나면 이제 10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원본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익이 날수록 그 후에는 뭐 작년에 코로나 위기가 있고 했었지만 너무 그렇게 그 밑으로 조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맷집이 커져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들었던 게 이제 그 세금 우대 제도가 예. 4천만 원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고정 이자율로 그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보통 예금이나 적금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예. 근데 그때 또 투자 펀드로 그걸 할 수도 할 수가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죠? 그래서 제가 펀드를 4개를 선택을 해갖고 해놓고 뭐 이제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세금 우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해서 안 건드리고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하고 놔뒀는데 그것도 뭐 2배가 돼서 한 8천이 돼서 한참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대한 기간이에요, 사실은. 더 크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한 몇 년 동안 쳐다봐도 그냥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기간.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지나잖아요. 지금 최근에 봤더니 그게 1억 4천이 됐어요. 오. 그러니까 4천이 1억 4천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이제 이거는 제가 투자 상품은 아니에요. 투자 상품은 2001년도에 우체국에서 그때 보험 드는 게 있었는데 예. 그때 2001년도에 금리가 높았어요. 그 IMF 끝나고 예, 높았죠. 7%, 7%. 7%로 계속 해주는 그거를 들고 지금 20년이 지난 거예요. 이야. 7%라는 거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예, 복리 효과. 네. 대략 10년에 한 번씩 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2,500만 원이 지금 1억이 돼 있는 거죠. 이야. 저는 뭐 했죠? 그런 것도 가입 안 하고. 복리 효과에 대해서 예. 워렌 버핏 옹께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예. 교훈을 주셨잖아요. 예. 정말 버텨라, 예. 투자해서 장기로 예. 가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좀 알겠어요. 이런 얘기구나. 음. 그리고 사실 그분의 대부분의 분은 50세, 60세 이후에 예, 그쵸. 예, 커졌다고. 거의 70% 정도가 7, 80% 60세 이후에 창출된 예, 부라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거를 계속 끌고 갔다는 그거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한번 부동산하고 제가 연관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가 비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강남 아파트가 비싸죠? 일단은 주식을 하면 대장주. 네. 대장주고 또 최근에 재산 가격에는 단순히 부동산을 넘어서 이제 신분제, 지위제, 약간 사치제 같은 이런 요소까지 가미가 가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맞아요. 항상 그 따라 붙는 두 가지가 있죠.
생활 편의 시설이 좋다. 그렇죠. 예. 강남은 그다음 학군이 좋다. 학군 좋죠. 그런데 그 두 가지 강남 부동산이 좋은 이유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죠. 그렇죠. 똑같죠. 항상. 네, 네. 그것 때문에 올랐던 거고. 네. 근데 5년 전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강남에 아파트를 내놓으면은요 1년 내내 보러 살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빚내서 얘기했던 집 사라. 시절이니까. 예. 그랬었죠. 그래서 전세 수요만 있고 매매 수요는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자산의 본질은 똑같거든요. 생활 편의 시설이 좋다, 학군이 좋다. 근데 그럼 지금 뭐가 틀려졌냐? 사람의 심리가 틀려졌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또 변했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본질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한다라는 걸 가지고 이걸 살 거냐, 아니면 이걸 살 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애플이나 삼성전자와 지금의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가치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예.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크기,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 이런 것들은 5년 전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그 기업들이 성장을 통해서 그 주가를 어떻게 보면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히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강남이 왜 비싸야 되냐 하면 그 두 가지에서 크게 안 벗어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무한대입니다. 네. 기업이 계속 잘 되면은 이제 계속 오르는 거니까. 지금 현재에서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있고 그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이 있듯이 기업도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클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혁신하는 기업들을 오래 투자하는 것 자체는 근데 위를 열어놓고 투자한다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에서 이어서 저는 지금 그래서 장기 투자 얘기거든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복리 효과라든가 이건 사실은 시간이 짧으면 복리 효과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변액 상품 운용하시고 많은 고객분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변액을 많이 하시길 많이 권유하시잖아요. 그 장기로 투자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리고 지키시고 계신 원칙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들려주시죠. 이 투자 기간을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를 봤을 때 정말 투자 수익이 많이 나는 기간은 그 중에 한 2년 정도라고 보면 크게 틀린 게 없거든요. 근데 투자 수익이 또 굉장히 크게 나는 기간이 보면 위기 바로 이후 그때 투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걸 놓치면은 더 못 버는 거죠. 네. 한마디로. 지리한 기간을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좀 주식이 좀 빠져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올라갈 것 같을 때 다시 사야지라는 그 생각을 그냥 버리시라. 예. 어쨌든 간에 투자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켜져야 될 것이 빚내서 투자하는 거.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 변액보험하고 또 펀드도 하고 또 하지만 또 주식도 있잖아요. 예. 자기의 열정과 재미를 주식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세에 그 크게 영향받지 않을 10에서 15% 자금은 가지고 주식을 하셔도 돼요. 거기에다가 뭐 신용을 써서 레버리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길게 보고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 잘못됐을 때 나의 전체적인 그 틀을 흔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나머지는 레버리지 없이 정말 끝까지 쭉 가는 예. 그게 이제 밑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네.